로 제가 조금 국장 보충 설명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먼저 기본 계획이 이 조례 지금 개정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본 계획 조항을 이렇게 명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 예산도 있고 여러 가지 복지 사업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 부산의 지역복지 계획 안에 내용이 들어있지 않으면 해마다 안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해마다 사업 계획을 세우도록 현행 조례안이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 지역에서 세워지는 지역복지 계획 안에 장애인 분야가 있는데 그 장애인 분야 안에는 가족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5년마다 이 기본 계획을 세우도록 한 것은 집행부 그 담당자하고도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기존에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복지 계획 안에 장애인 분야 안에 이 가족에 대한 영역을 반드시 넣으면 그것이 기본 계획으로서 역할이 되고 그리고 또한 그 어떤 큰 틀거리에서 시의 정책 방향이 정해져야지만 해마다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넣어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다음에 정의 확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이 조례가 제정이 될 당시에 심의할 당시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지적을 했고 그리고 이 조례가 제정되어 발표되었을 때 여러 장애인들한테서 이것은 우리 장애인들을 가족의 돌봄의 대상, 가족의 짐, 우리도 사회적인 책임을 지고 가족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돌봄의 대상으로만 하는 폄하하는 그런 조항이다. 그래서 이건 장애에 대한 어떤 편견이고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우리 부산시에 제정되어 있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에는 그 지자체의 자치법규 그리고 정책, 지침 등 규칙 등에 장애 차별적 요소가 있을 때는 그 단체장이 적극 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런 어떤 그 차별적인 요소를 없애고 또 실질적으로도 사실 가족이 돌봄을 주고받는 관계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고 전국적으로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가장 그 초기에 어떤 이유는 장애 자녀를 가진 부모, 특히 발달 장애의 자녀를 가진 부모의 어려움이 사회에 크게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방금 이성숙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조례가 아닌 다음에는 장애인 가족지원조례라는 포괄적인 가족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돌봄의 지원 대상이 아니라 장애인 간에 장애인과 가족 간에 또 구성원 간에 어떤 평형적인 관계에서 실질적인 가족 관계를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가 돌봄의 대상으로 그리고 돌봄을 제공하는 그 대상으로 가족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에 있어서도 그게 초점이 맞춰져서 휴식과 일시적인 휴식과 돌봄 서비스 지원이 1, 2호로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우리 이정윤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이 조례에서 가장 중점적인 개정 사항은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족 범위에 따라서 확대에 따라서 그 가족 구성원 다양한 가족관계에 있는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지원 사업들을 시가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휴식과 돌봄 서비스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건 현행조례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돌봄과의 관계가 아닌 부부와의 관계 또는 결혼을 해서 가족을 가짐으로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임신, 출산, 육아에 관한 부분. 그 다음에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그 자녀의 문제. 이 자녀는 돌봄을 직접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가족으로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장애인 가족의 경제활동 지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장애인들의 또 장애인 가족의 큰 열망이기도 합니다. 국장님,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공공의 일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뭐 여러 가지 공공의 일자리들이 있는데 여기에 중증장애인 가족이
단 5%든 10%든 중증장애인, 원하는 중증장애인 가족들이 있을 때 우선 채용한다라는 지침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장애인을 위한 사업입니다. 두리발. 두리발이 운행된 지 8년이 됐습니다. 두리발이 2006년 10월에 운행이 될 때 제가 두리발 사업소에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기사 중에 중증장애인 가족 있나? 콜센터에 중증장애인이나 장애인이나 또는 중증장애인이나 그 가족 있나? 8년 동안 외쳐도 이런 법적 근거가 없으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두리발, 지금 현재 기사가 100명이 넘습니다. 콜센터 직원 10명이 넘습니다. 8년 동안 중증장애인 가족 한 번도 채용된 적 없습니다. 예. 예를 들어 두리발입니다. 우리 공공의 일자리 많습니다. 자활사업도 있고 그리고 창업지원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에 중증장애인 자신이 직접 고용이 불가능한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 가족이라도 근로 능력이 있고 원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우선 지원할 수 있게 하고 또 가산점을 줘서 우선 채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게 민간에는 강조할 수 없지만 공공이 솔선해서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중증장애인 가족은 그 가족의 중증장애인이 있음으로 해서 어쩌면 수급자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할 수도 있고 또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대로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 제가 추가로 한 사업들, 이 부분은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필요한 부분을 넣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시가 기왕에 하고 있는 장애인 몫으로 하고 있건 또는 장애 비장애, 장애와 상관없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단 어떤 일부 비율을 장애인을 위해서 우선 배정만 하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재원 확보, 예산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지원이 되어야 진정한 가족 지원 조례라고 저는 이름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이성수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면 그나마 그 어떤 그 돌봄을 지원하는 쪽에 초점이 맞춰지고 휴식과 돌봄 서비스에 초점이 맞춰지면 됩니다. 그러나 전체 장애 유형이 있고 또 그 전체 장애 유형의 가족들에는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있고 그 다양한 가족 구성원에는 다양한 가족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장애인 가족 지원이라는 이름을 달고 조례가 다른 어떤 이런 지원이 필요한 가족들을 소외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방금 국장께서 시급성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재정을 위해서 심의하는 자리에서 저는 바로 이 부분들을 다 설명을 하고 수정 보완하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성수 의원님께서 정말 감사하게도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좀 더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어떤 예산 확보, 예산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라고 했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이 장애인 가족 지원센터가 만들어질 당시 제가 기억이 생생한데 2011년도가요. 그때 우리 중증장애인 또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우리 시청 앞에서 농성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달장애인 부모회에서 가족지원센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산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애인 복지관에서 이미 가족지원센터,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는 어쩌면 중복 사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시가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장애 부모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 어쩌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왜냐하면 장애인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족지원 프로그램은 시각, 청각, 발달 모두를 아우르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장애 유형에 따른 특화된 프로그램을 지원하기가 어려웠고 또 거기에 따라서 어떤 순서가 서비스의 순서가 뒤로 밀려서 오랫동안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발달장애인이 거의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 장애 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인 특화된 가족 지원 서비스를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부모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집행부에
같이 건의를 하고 그리고 1억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도 적극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만들어서 발달장애인 부모회가 위탁을 받아서 수탁을 받아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2012년 6월인가요? 예, 그때 개소를 했습니다. 저도 적극 옆에서 지원한 사람으로서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 주신 데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조례의 제목이 가족지원 조례입니다.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례에 근거해서 우리 이성수 의원님이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조례를 만들려고 했다가 결국 가족지원 조례가 됐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이 조례가 표면상으로 벌써 표제를 가족지원 조례라고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는 가족지원 조례입니다. 그리고 가족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되는 가족지원센터는 더 이상 발달장애인 특화된 프로그램만 하는 가족지원센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조례에 근거한 가족지원센터는 물론 발달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가 장애인 부모회에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험과 노하우를 그런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모름지기, 시의 거점 그리고 모든 장애인 가족들을 아우르는 가족지원센터로서 역할을 해주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국장님께 한 가지 당부를 드린다면 지금 현재 현행 조례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가족지원센터의 사업과 그리고 개정안에 나와 있는 사업의 내용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그 사업들을 좀 더 체계화하고 방향성을 분명히 해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 자체에도 사실은 좀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현행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가족지원센터에 필요한 추계 예산을 산정을 할 때 지금 현재 예산이 1억이지만 그 추계 예산을 산정을 하면서 1억 5천의 예산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년도에 유감스럽게도 1억 500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현행 조례와 개정 조례안이 큰 차이가 없지만 이미 예산의 필요성과 인력의 필요성은 그 조례 제정 당시에 제기되었던 문제입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이 장애 부모회가 진정한 이제 발달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아니라 발달장애인이 물론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는 있겠지만 이 가족지원센터가 시의 거점 가족지원센터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제대로 커나갈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계 예산에 올라왔던 그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의견서가 3건이 올라왔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제가 쭉 다 봤습니다. 이 조례가 국장님 가족지원센터 조례입니까?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입니까? 예, 가족지원 조례입니다. 그렇죠. 자, 이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가족지원센터의 업무나 가족지원센터에 관한 내용이 주 개정 내용이 아닙니다.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지원센터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업에 있어서나 업무에 있어서나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이 조례 개정의 가장 초점은 가장 주요 사항은 장애인 가족에 대한 대상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말씀드린 대로 어쩌면 배제되고 제외될 수밖에 없는 그 가족들을 모두 포함하고 아우르면서 그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에 대한 필요한 그야말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반영한 사업들을 시가적극 추진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새로운 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새로운 재원이 들어간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왕에 있는 사업들에 장애인 가족이라는 개념을 넣고 그리고 일정 비율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 어떤 기회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 가족들에게 어떤 기회를 확보해주는 차원에서 일정 비율 장애인을 우선하자라는 그런 개념에 지금 사업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 도움이 있지 않습니까? 출산 도움이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 이경희 의원님.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출산 도우미 예. 바우처 사업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우리 중증장애인들은 정보가 없어서 또는 어떤 다른 이유로 기회가
우선되어지지 않으면은 도우미, 바우처를,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부모가, 중증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출산했는데 우리 시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중증장애인 부모는, 그 장애를 가진 부모는 아이를 집에서 잘 양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에 순서대로 만약에 배정을 한다면 그 어린이집을 잘 이용할 수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대로 아까 제안 설명할 때 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그 장애의 어려움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경제활동 지원 같은 경우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시가 적극 장애인 가족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필요한가를 고민을 하고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휴식과 돌봄 서비스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예. 그러나 그와 동시에 이 나머지 각호의 사업들 시가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할 때 시가 진정한 가족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견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가족지원센터가 주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족지원센터 반드시 제대로 잘 운영되어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거점입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개정 초점은 말씀드린 대로 시가 추진해야 할 다양한 장애인 가족 구성원에 대한 지원들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이 충분히 고민을 해주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의견서의 아주 큰 부분이 보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기왕에 장애인 가족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업무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다. 사업 계획을 세우고 하고 있는데 큰 혼란이 올 수 있다는 말도 있고, 그래서 반대를 한다라는 말도 있고, 또 동시에 똑같은 민원인이 쓴 똑같은 민원 안에 보면 우리 센터가 이미 하고 있는 일인데 개정할 필요가 없다. 모순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고 있는 일이면 개정을 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해주면 더욱 좋은 것이고, 또 이미 하고 있는 일이면 개정된다라고 해서 사업 계획에 큰 혼란이 올 수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예. 다만 말씀드린 대로 인력과 어떤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개정을 하건 하지 않건 현행 조례에 의해서도 이미 현재의 가족지원센터는 부담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만큼 그거는 개정의 어떤 반대 이유로는 성립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